자, 비문학 지문 들어갑니다. 자, GPS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쓸 때 자기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 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네요. 갑시다. 자, 그래서 GPS는 이 위치를 확인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바로 이 GPS의 위성과 수신기가 바로 그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위성은 다 이렇게 보내져서 띄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 위성들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져 있는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그 위치와 시각에 대한 정보를 계속 송신해서 보내준대죠. 그 신호를 받는 게 바로 수신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가 보낸 시각과 수신기가 받은 시각에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이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바로 둘 사이의 거리인 R을 계산한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도착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을 가지고 그쵸? 그 거리를 측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신기가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 알고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만약에 속력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은 느리고 그쵸? 그리고 중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간다라는 상대성 이론이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 수신기, 위성이 어떤 작업을 하나 적용해보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가죠. 자, 그래서 위성은요,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다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느리고요. 그쵸? 그래서 지구의 시간보다 7.2만큼 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위성은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보다 약하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서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쵸? 그 45.8만큼 지구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매일 이만큼 느리고 이만큼 빠르니까 바로 38.6이라는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쵸? 얘가 위성의 시간이 그럼 더 빠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오차를 잡기 위한 장치를 썼죠. 그래서 위성에다가 시계, 원자시계를 장착을 하는데 거기 장착한 시계를 지구의 시간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나는 오차를 줄이면서 정확한 거리 계산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상대성 이론과의 적용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들에서는 바로 삼변 측량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변 측량법을 가지고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제시해 놨죠. 그래서 A, B, C의 각각의 위성이 그리고 있는, 그치? 반지름은 지금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세 개의 위성을 A, B, C를 놓고 예를 들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원이 바로 만나는 바로 요 교차 지점, 바로 이 P가 바로 수신기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A, B, C에서 보내는 그 정보를 가지고 P,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평면의 2차원이 아니라 그치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교차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두 군데 다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구의 표면 쪽에 가깝게 나타나는 그 교차 지점으로 위치를 삼아라는 마지막 문단 들어가 있죠. 문제풀이 들어가죠. 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문에서 그림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그것과 관련된 문제 나와 그랬죠. 그런데 37번은 사실 그림을 볼 것도 없이 이 정보에 관해서 정확히 아느냐만 체크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키는 얘였죠? 얘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차를 보셔야죠. P1, 2, 3는 위성인 거고요. 그쵸? R1, 2, 3는 바로 그 거리죠. 어디? 바로 위성에서부터 수신기가 있는 위치 PX까지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 어때요? 그 반지름이잖아요. 이 정보가 포인트였어. 그럼 얘가 어때? 가장 작은 반지름이고 R2와 R3는 1보다 크면서 얘네 두 개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갑시다. 선택지 1번. 자, P1, 2, 3가 송신하는 신호에는 위치와 시각의 정보, 그치? 이게 더 전달된다라고 하고 본문에 나왔고요. 2번. P1, 2, 3의 위치 정보가 달라져도 당연히 위치는 계속 그 궤도를 도니까 달라지죠. 그런데 뭐가 일정합니까? 그 반지름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P1에서 보낸
신호가 px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된다면 그러면 R1이 반지름이 더 짧다는 얘기.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4번 P1이 송신한 신호 px에 도달할 때까지 그치 걸린 시간은 P2에서 걸린 시간보다 길다. 어머나. 자, 얘는 반지름이 P1이면은 R1인데요. 그렇죠? 분명히 P2의 반지름인 R2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긴 게 아니고 X 짧다.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아주 쉬웠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해서 4번 나오고. 자, 선택지 5번. R1, 2, 3의 반지름으로 그 교점 찾았을 때 아까 얘기했죠? 두 개의 교점이 나오면 지표면에 가까운 교점으로 바로 수신기의 위치를 잡는다. 앞에 나왔던 정보 그대로 설명하고 있네요.